자, 일단 얘가 쓴 기법 중에 하나는 얘야. 응? 봐봐. 근데 그래도 구별은 돼. 자, 명사절 주어니까 우리가 많이 봤던 거라고. 그러면 literary work, 당연히 문학 작품이겠지. 문학 작품을 다른 narrative display text, 이야기 기반한 어떤 디스플레이 텍스트랑 문학 작품을 구별하는 거, 뭐 구별 정도가 되겠지. 왜냐면 몰라도 짐작은 되는 거란 말이야. 구별하는 것은 그럼 단락의 전개 방식이 뭐야? 비교 대조고 주인공은 문학 작품의 특징이야. 그렇지? 그것들이 이때 대인은 당연히 주인공 누구?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undergo, 겪고 경험하는 건데 프로세스, 선택의 과정을 겪는다는 거야. 자, 키워드는 그럼 누구야? 선택이라는 거야. 그치? 자, 문학 작품이란 건 출판되어지고 리뷰되어지고 리프린트돼. 다시금 재인쇄되어져. 그 결과 독자들은 작품에 다가가는데 assurance, 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그 문학 작품이 오형식 구조야. 그치? 잘 만들어진 작품, 잘 구성된 작품이라고 여길까라는 확신. 그리고 질문. 자꾸만 이런 장난 많이 하지. 그치? 괜히 뭐 알만한 건데 던지는 거야. 응? 그러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느니 뭐 그런 거겠지? 나름의 어떤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는 확신을 갖고 다가설 수 있어. 그래서 다시 주인공 또 등장하지. 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협력의 원칙들이 hyper protected, 엄청나게 보호를 받고 있대. 응? 자, 협력의 원칙 플러스겠지 뭐. 그치? 우리는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점들을 풀어비듯 참고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고, 명백하게 이 relevance, 요즘에 참 많이 나오지? 부적절하게 여긴 것도 견뎌내. 어떤 가정을 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게 누군지 알아? 혹시 채식주의자 읽었니? 터무니없지.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만약에 한강이 아닌 다른 사람이 썼다면 형편없는 리뷰가 나왔을 거야.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만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야.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주로 시를 갖고 이런 얘기를 했어. 시적 자유 허용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자, 독자들은 참고라도 그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을 거야. 문학 관련 소재는 대학 교수들이 가장 깊은 걸 낼 수 있어.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른 것보다도 제일 자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올해 문학 관련 소재는 무조건 하나 나온다고 봐. 그렇지? 한강이 작년에 수능 출제원들이 들어갔을 때는 그게 이제 처음 발표되고 노벨상을 아직 정식으로 수상하지 않은 시점이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뭐 한국 문학의 특징에 대해서든지 뭐 이 정도 소재급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 문학 관련은. 자, 독자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가정을 하면 이제 리딩이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서 속도를 빨리 하는 연습 자꾸만 해. 자, 문학 작품에서는 언어가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다 하더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름의 어떤 의사소통의 목적이 있는 거야. 이 함축된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애매모호하거나 불확실하거나 그런 것도 나름의 어떤 독자에게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이미지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또 이거 기법 썼지. 똑같은 얘기 또 기법이야. 뭐라고 상상하는 대신에 스피커나 작가가 비협조적이다라는 어떤 상상을 하는 대신에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맥락에서는 아마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어. 일상적인 대화라든지 뭐 계약서라든지 그러면 시적 자유가 허용되는 게 아니잖아. 그런 데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자, 이때 대의가 누굴까? 질문. 독자야. 독자들은 자, 뭐를? 자, 플라우트니까 봐.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원칙을 비웃을 수 있는 이상한 요소, 문학작품 내부의 변칙적인 요소를 해석하려고 몸부림을 쳐. 내가 머리가 나빠서. 선생님도 옛날에 그런 문학작품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미친놈이지 나도. 고3 때 갑자기 독일 현대문학에 빠진 거야. 토마스 만의 작품을 읽는데 이게 현대문학이 되니까 어렵더라고. 선생님 입장으로. 그래도
읽으려고 이해하는 거야. 이 새끼 왜 이렇게 어렵게 썼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 뭐 고등학생 입장으로도 선생님 세계문학 작품 많이 읽었거든. 근데 선생님이 많이 읽은 건 현대문학 작품은 아니었어. 그 당시 현대문학 작품은 번역이 많이 안 됐거든. 우리나라 번역 수준이 아주 형편없었으니까. 끼케야 다 일본 책 베끼는 거니까. 근데 현대문화로 들어가니까 진짜 한 줄 건너 한 줄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도 몸부림치잖아. 왜? 이게 유명한 작가니까. 노벨상 받았대. 그러면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읽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것들은 사실은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보면 뭐야?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원칙을 조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서 어떤 관심을 갖냐면 좀 더 추가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는 목적이 있을 거라고 우린 나름의 짐작하는 거야. 작가가 여기서 뭔가를 나한테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내가 지금 바보 같아서 이해 못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넘어간다는 거 충분히 납득 가능한 얘기지. 자, 다시 한번 이런 기교 잘 봐. 아까는 리터러리 워커 하더니 이번엔 리터레처라고 써버리지. 교통안 비치고. 문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 잘 봐. 여기서 이제 네 영어 내공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연서가 이게 고1일 때 이런 연습을 안 한 게 지금 약점이거든. Instead of whatever. 사실적 표현이야, 비유적 표현이야. 비유적이지. 그러면 선생님은 때로는 해석하지 말라고 해. 기억나지? 자,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나름의 이유를 제공해줘. 즉 우리의 독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노력의 어떤 결과가 나름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거 몰라도 문제 안 되지. 만약에 9월 모의고사에서 이런 기법은 그대로 구사될 거라고 봐.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야. 관계사절은 부연 설명이야. 그러니까 설령 얘는 그래도 우리가 아는 단어로 비유적 표현을 썼지만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관계사절이 있으면 별표 표시하면 안 돼. 수능은 원칙이 그렇다는 거야. 오케이, 그건 명심해. 그리고 게다가 첨가가 되는 거지. 봐봐. 자, 문학 작품이 갖고 있는 많은 특징은 follow from이니까 어디에서 유래되는 거야? 독자가 기꺼이 주목하고 불확실한 것을 탐색하고, 자, 즉각적으로 물어보지 못해.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제 한강하고 내가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물어볼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물어보는 것도 웃기지 않냐? 책 펼쳐놓고 선생님 이 구절이 뭐예요? 작가도 기억 못할 거야. 그러니까 봐봐. 즉각적으로 물어보지 않아. 자, 도대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이런 자발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잠깐만. 잘 봐. 글의 소재는 뭐로 출발했어? 문학 작품이지. 그리고 그 다음 나온 게 누구야? 작가야, 독자야. 독자의 태도지. 그러니까 주제 제목은 아무리 어렵게 내도 20-30%도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게 명확하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기꺼이 이거 살아남지? 위도 되고 억셉트도 되고 불확실성도 되고 너무 동그란 게 많지. 그치? 원인 분석하는 거 왜? 그게 문학 작품이기 때문이야. 사실 대답 명확한 게 안 거 아니야. 그치? 요거 살아남지. 그리고 잠깐만. 얘가 왜 정답률이 더 높았을까? 1번이니까.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역이용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자, 봐봐. 그러면 무관한 요소들은 반드시 나레이티브 텍스트에서, 자, 요런 게 또 출제 기교야. 이수가 알아? 리브아, 이게 배제하다야. 요런 거 체크해 놓으라는 거야. 막판에. 자, 그 다음에 깊이에 대한 착각. 자, 컴플렉스야? 언어가 복잡하다는 말을 써? 약화시킨다 뭐 그런 얘기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부담스러운 거야. 컴플렉스나 위크 이런 말들하고 깊이라는 말 거의 안 썼어. 자, 봐봐. 자, 그러면 매력적인 오답을 썼네. 얘도. 봐. Literary interpretation. 문학적인 어떤 해석이야. 자, 나름의 어떤 즐거움을 위한 어떤 가치 있는, 자, 나름의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어떤 가치 있는, 잠깐만 1번하고 4번을 비교해봐.
선생님은 4번에서 선생님 예상이 맞다. 얘를 누가 이 둘 중에 애들이 갈등했어. 예서야 잘 봐. 잠깐만. 똑같지. 응? 물론 얘는 5번도 건드렸지만 5번도 한번 보자. 자, selective reading, selective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그리고 퍼스펙티브 얘기도 없지. 1번하고 4번자의 경계선은 어떻게 해?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질문 던진 거야. 이걸 누구에게 한정한 거야? 문학 작품과 문학 작품에 대한 평론가나 그런 사람들 얘기야 주로 독자의 관점이야. 그러면 자, 여기는 위가 들어가 있지. 근데 여기는 뭐가 나와? 리터러리 인터프리테이션이 되면 이건 평론가의 영역도 되지.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또 하나가 더 있어. 즐거움이라는 표현은 난 약간 낯가리가 돼. 즐겁다는 얘기했어? 뭐 독자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뭐 그런 말도 좀 없지. 부담스럽지. 참고로 이게 20% 이상 이걸 오답으로 골랐어. 근데 재밌는 건 선생님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만약에 23번을 1번으로 고른 애들은 24번을 1번으로 고르기가 부담스러워. 동의하지? 연속 두 개가 설마? 그러면 만약에 23번을 1번으로 고른 애는 24번은 뭐로 골라야 돼? 그래서 그치. 이게 이제 멘탈 싸움이야. 그래서 연습용으로는 난 나쁘지 않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수능이 낼 수 있는 최고의 그 장난짓이 이런 멘탈 싸움이 있다는 거. 보기 갖고 장난짓하는 거. 그거는